네, 2학년 1단원 원소입니다. 원소. 네, 이 단원은 원소와 원자와 분자의 정의를 잘 알아야 하는데, 일단은 원소부터 좀 보죠. 네, 원소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의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기본 성분이야, 성분.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정의를 해요. 네, 그리고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입자야, 입자. 입자. 네, 그리고 분자는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여 물질을 물질의 성질, 네,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분자에서의 특징은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원소, 원자, 분자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좀 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이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온. 이온. 얘는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는 입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네 종류를 구별할 수 있어야 1단원은 크게 문제가 없다. 그 중에서 제일 헷갈린 것은 얘네 두 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분자는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이야, 물질. 물질. 근데 이 물질을 쪼개고 나면은 원자가 되는 거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야기를 할 게 원소인데, 이 원소는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은 물이나 공기 같은 것들을 원소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탈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는데, 사실은 이 생각은 틀렸어요. 이 생각은 틀렸고, 조금 나중에 이제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 주철관 실험, 물분해 실험을 이제 했는데, 물분해 실험은 주철관이 녹이 슬었다라는 거지. 주철관이 녹슬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발생하는 기체를 보니 기체는 수소기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철관이 녹이 슬었다라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은 산소랑 철이랑 산화가 됐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물을 원소로 생각을 했었고 기본 성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원소의 정의 자체가 다른 물질로 분해가 되지 않는다며. 그러니까 라부아제는 뭐를 증명을 한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산소와 수소로 분해됐다. 그러니까 결국 물은 뭐야? 원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밝혀낸 실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소는 현재 약 118가지 정도 있는데, 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인공적으로. 음. 그래서 대체적으로 자연에서 90가지, 인공적으로 한 나머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원소들을 어디다 쓰느냐, 뭐 수소 같은 경우는 제일 가볍고, 그리고 산소는 지구, 대기, 뭐 생물들이 살아가는 데 쓸 거고, 뭐 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 뭐 여러 가지 것들에 사용을 하고요. 금 같은 경우는 뭐 귀금속이니까, 어, 그런 장신구나 이런 데 사용을 할 거고요. 뭐 구리 같은 것들도 우리 전기선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용도 같은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쓱 읽어보면은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원소를 확인하냐면은 주로 금속 원소를 확인을 해요. 금속 원소 계열을 확인을 합니다. 음. 그런데 이 금속 원소는 어떤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 불꽃 반응이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을 해요. 불꽃 반응. 불꽃 반응이 뭐냐면 불 피워놓고 거기에다가 물질을 집어넣었을 때 특별한 색깔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 반응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쨌든 실험이 너무 간단하죠. 뭐 불이라 위험한 건 있지만 간단하고 그리고 금속 원소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양이 적어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색깔이 좀 원체 특별하기 때문에 구별하기도 좀 쉽습니다. 그래서 불꽃 반응이 색이 있는데 리튬, 뭐 스트론튬, 그다음에 나트륨, 칼륨, 칼슘, 구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는데요. 뭐 바륨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책에는 교과서에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바륨이 리튬이 빨간색이었고 스트론튬도 빨간색이었고 나트륨은 노란색이었고 칼륨은 보라색이었고 칼슘은 주황색이었고 구리는 청록색이었었어요. 그리고 바륨을 황록색이라고 하는데 청록이라고 써야겠네요. 그래서 바륨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안 나와서 크게 언급을 안 하긴 하겠지만 여기 있는 나온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외워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특별하게 여기는 리튬하고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색깔이 구별이 잘 안 되잖아. 빨간색, 빨간색이니까. 물론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은 진한 빨간색이 조금 덜 진한 빨간색 이렇게 되긴 하는데 이것을 눈으로 보고서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뭘로 우리가 파악을 하냐면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을 해요. 스펙트럼. 분광기 가지고 확인을 해본다. 분광기는 빛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개처럼 빨주노초 파란 뭐 색깔이 딱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색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은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선 스펙트럼이 있는데, 연속 스펙트럼은 태양을 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연속적으로 쭉 나타나요. 선 같은 경우는 배경이 검은색인데 그 중에서 줄로 이렇게 나타나. 배경을 검정색으로 그리기가 좀 어려웠는데 다시 한번 좀 그려보면은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있어요. 뭐 검정색이라고 볼게요. 이거를 회색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색깔이 나타나는 거죠. 뭐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뭐 여기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이 나타나는 것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선 스펙트럼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냐면은 결국은 어떤 빛이 어떤 색깔을 봤는데 불꽃 반응 결과 어떤 색깔을 봤는데 리튬과 스트론튬이 과연 같은 색일까를 봤을 때 이 선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지. 이 두 개는. 그러면 다른 물질이고요. 만약에 같은 빨간색을 봤는데, 같은 두 원소의 불꽃 반응색을 봤는데, 둘 다 빨간색이었고, 둘 다 선스펙트럼이 똑같이 나타나. 그러면은 같은 원소를 태운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또한 그리고 물질 속에 여러 가지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예를 들면 혼합물일 수 있잖아요. 혼합물일 수 있잖아요. 리튬이 들어간 거, 나트륨이 들어간 거, 칼륨이 들어간 거 이렇게 있으면은 리튬의 선 스펙트럼, 나트륨의 선 스펙트럼, 칼륨의 선 스펙트럼이 하나에 다 나타나요. 하나에 만약에 여기가 리튬하고 나트륨하고 칼륨의 혼합물이야. 그래서 이거를 불꽃 반응을 시켰어. 그럼 색깔이 다양하게 나타날 건데 이거를 선 스펙트럼으로 보면은 리튬의 선 스펙트럼, 나트륨의 선 스펙트럼, 칼륨의 선 스펙트럼이 여기 동시에 나타나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원소들이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입자 두 번째 원자입니다. 원자. 네, 원자. 얘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인데 옛날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은 작은 입자 뭐 이렇게 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원자는
쪼개집니다. 어떻게 쪼개지냐면은 원자핵하고 전자로 쪼개져요. 근데 이거를 엄청 늦게 알았어. 전자는 뭐 1800년도 후반, 원자핵은 뭐 그 정도쯤 1900년도 초반 뭐 이럴 때쯤 알아냈기 때문에 사실상 원자가 옛날에 1800년도 때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입자 이렇게 정의가 됐었을 건데 실제로는 원자핵과 전자로 쪼개지는 것이다 보니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로 우리가 정의를 다시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핵과 전자의 특징을 좀 보면은 원자핵은 일단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원자의 그림을 그려보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져서 전자들이 떠다니는 이런 상태가 되고 플러스 전하의 개수, 마이너스 전하의 개수가 같으니까 전기적으로는 중성을 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는 플러스 전하의 개수, 마이너스 전하의 개수가 같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 크기가 좀 굉장히 작아요. 원자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 원자가 이렇게 크기가 정해져 있으면은 전자들이 있고 원자핵이 있는데 이 원자핵이 질량이 대부분이에요. 질량. 원자핵의 질량이 원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질량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뭐냐? 요 빈 공간, 이 부분, 빗근친 부분, 얘네들은 다 빈 공간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원자 내부는 대부분 빈 공간이다. 이거 그리고 나머지 원자핵과 전자들이 그 공간의 일부분, 조금을 채우고 있다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원자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너무 작아서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결국은 원자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그나마 제일 원자를 접근하기가 쉽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가운데 원자핵 그리고 주변에 전자들을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원자의 그림을 그릴 때는 당연하게도 이 두 개, 원자핵에 있는 플러스 전하 개수, 전자의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자인데요.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그러니까 결국은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은 입자는 성질을 나타내기가 어렵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쪼개지면 이제 원자가 될 텐데 이 원자들의 대부분은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몇 개 빼고. 몇 개 빼고 단원자 원자, 이런 단원자 분자 이런 것들 빼고는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언급을 좀 덜 했었는데 이 원자 같은 경우는 옛날에 고대에는 두 가지 썰이 있었어요. 고대에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쪼갤 수 없는 작은 입자가 존재한다. 아니면은 무한대로 쪼갤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정의를 했었는데 결국은 요게 맞았죠. 쪼갤 수 없는 작은 입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자의 개념을 옛날에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을 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겼죠. 그래서 더 이상 계속 쪼갤 수 있는 그런 입자 상태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 원자의 존재가 밝혀지고 원자핵과 전자의 존재가 밝혀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다시 분자로 갑니다.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인데 이 성질을 나타내지 못하면은 분자가 아니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은 분자가 쪼개지면 원자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성질을 나타낸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작은 입자는 이거보다 작은 입자는 존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분자라고. 그래서 이 분자의 특징은 당연히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원자가 어떻게 결합을 했는지에 따라서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분자는 엄청 많아. 분자 개수는 엄청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훨씬 많겠죠. 그리고 분자가 쪼개지면, 방금 얘기했던 건데, 분자가 쪼개지면 물질의 성질을 잃어버리죠. 쪼개지면 성질 잃어버림. 네,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같은 종류의 원자로 결합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H2O, 물인데 얘가 있어. H2O2라고 하는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게 있고요. CO라고 하는 일산화탄소가 있고, 그리고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물질은 전혀 다른 물질이에요. 여기도 전혀 다른 물질, 여기도 전혀 다른 물질. 근데 원소로 얘기를 하면은 얘네들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얘도 탄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물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역시 분자도 너무 크기가 작기 때문에 모형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산소는 이런 식으로 뭐 나타내고, 그 다음에 물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이산화탄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CO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헷갈리거든, 안 외워놓으면은. 네, 그 다음에 원소기호인데, 이 원소기호는 간단하게 나타낸 건데, 일반적으로 영어의 앞글자, 그리고 라틴어의 앞글자를 따요. 그랬는데, 같은 글자, 첫 번째 글자가 같아. 그러면은 어떤 원소는 두 번째 글자 이후에 아무거나 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1번이 수소인데 2번은 헬륨이거든요. 근데 수소도 H고 헬륨도 H인데 헬륨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글자를 땄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들은 얘기를 좀 했었기 때문에 한번 넘어갑니다. 리튬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그 다음에 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 다음에 황, 그 다음에 염소, 칼륨, 칼슘, 뭐 구리, 아연, 그 다음에 아이오딘, 뭐, 뭐, 금, 뭐 이런 것들, 마그네슘 했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워줄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런 원소 기호를 바탕으로 우리가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식으로 나타낸 거를 분자식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화학식이라고도 해요. 화학식.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해석을 좀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 앞에 있는 개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를. 개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를 분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분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얘는 무슨 분자냐면 물 분자거든요. 그러면 앞에 개수의 의미가 뭐냐면은, 저 뒤에 있는 분자가 몇 개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두 개 있다라는 의미죠. 그럼 얘를 해석을 하면은 H2O라고 하는 물 분자가 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 이가 표시되어 있다는 거는 네, 이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죠. 3CO2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CO2가 세 개 있는 거예요. CO2가 세 개. 그러면은 CO2가 이산화탄소잖아요. 이산화탄소가 세 개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원자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총 원자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예. H2라고 하는 것의 원자의 개수는 총 3개잖아요. 근데 3개짜리가 2개 있어. 그러면 6개가 되겠지. 다시 뜯어보면은 H2O 가 2개 있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원자가 3개, 원자가 3개니까 6개죠. 그러면 수소 원자는 4개가 있는 거지, 이 문제에서는. 산소 원자는 2개가 있는 거지. 얘도 한번 뜯어보죠. CO2가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야. 그러면은 탄소가 3개, 산소가 6개가 있으니까 총 원자의 개수는 9개가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분자 하나당
탄소가 하나, 산소가 두 개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탄소 하나, 산소 두 개로 이루어진 총 세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세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가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아홉 개의 원자가 존재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